우아한 방송이잖아 우리. 아 그치. 그래서 자꾸 끊기잖아 노래가. 라벨은 약간 꼰대였네. 솔직히 막 사회성이 뛰어나고 막 그런 거 같진 않은 게 독설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오늘 되게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긴 하죠. 한 겨우 일주일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이 일주일 안 했다고 뭔가 되게 긴 시간 안 한 느낌? 우리가 몸이 이제 변해버렸나 봐. 닭강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 이제 바뀌었나 봐 우리 몸에 이제. 구상 씨가 아팠어가지고. 아 그쵸.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이래. 코로나 독감 다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를 한 명 이야기를 해보고자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고, 오늘의 주제는 모리스 라벨입니다. 모리스 라벨입니다. 그냥 라벨 뭐 블루 라벨 레드 뭐 이런 거 아니고 얼씨구? 모리스 라벨이. 모리스 라벨. 이제 모리스 라벨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이제 페어링했습니다. 돼지갈비찜. 어떤 페어링이 됐을까요? 모리스 라벨 음악을 듣다가 어허. 먹고 싶어졌어. 그 잘못 페어링 된 거. 그 내가? 블루투스 잘못 걸릴 때 있잖아요. 일단 좋습니다. 먼저 하고. 아 예. 개포차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배경음악이나 효과음들이 그거잖아. 라벨의 음악이잖아. 그치. 첫 작곡가로 그래도 라벨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형님이 우리 이제 유튜브 하라고 노래도 써주시고 한 맞아, 건데. 맞아. 그래서 이제 라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뭐 나도 이제 이 촬영에 앞서서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화성이 이쁜, 이제 또 프랑스 분이시고 또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의 계보가 있는데 이제 생상스 해가지고 그 밑에라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포레, 그리고 포레한테 사사를 받은 게 이제 라벨. 그렇게 되거든요. 또 약간 그 프랑스 그 시대의 맞은편에 있던 게 드뷔시. 드뷔시. 둘이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즈음을 이제 인상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벨 본인은 나는 절대 인상파가 아니다 라고 라벨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라벨은 조금 더 정교함에 가깝다. 조금 그 순간의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짜여진. 그래서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스위스 시계 장인이라고. 맞아. 그 라벨의 별명만 듣고 나 라벨 스위스 사람인 줄 알았잖아.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 스위스의 시계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스위스 사람이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랑스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 돼지국밥 장인 해서 봤더니 서울 사람이야. 근데 부산의 돼지국밥처럼 그 진득한 맛이 있더라. 맞아. 근데 생각보다 라벨이 요즘 사람이더라고. 오, 그쵸. 작년인가 재작년이 이제 돌아가신 지 100년 된 해라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꽤. 원래 저작권이 이제 사후 100년까지라며. 아 그래? 그래서 그 볼레로란 음악의 저작권이 이제야 풀렸다고. 근데 라벨이라는 사람의 곡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현대음악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되게 기묘한 것들을 많이 넣은 듯한 느낌이었어. 화음적으로 보자면 현대음악 화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 그래서 이 화성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라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상에 나오는 이제 배경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해.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 나오는 음악이, 지금은 이제 우리 오리지널 할 때 있는 이제 거쉬인의 이제 랩소디 인 블루즈냐 그거 말고 원래 하던, 그러니까 개포차에서 나오던 음악이 이제 물의 유희. 그치. 근데 이 곡 진짜 명곡이지. 이 물의 유희를 들으니까 물의 윤슬들 있잖아.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음악에서. 맞아. 정말 물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뭐 또 이게 조성진 님이 최근에 또 앨범을 내셨잖아. 라벨 앨범을 내셨죠.
근데 난 그 조성진님의 그 터치가 진짜 물방울 굴러간 듯한 느낌인 거야. 난 피아노에 물을 채웠나 했어. 그 워터 피아노라고 아마 그거 뭐야 가상악기 있을 건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물의 유의가 대표적인 그 피아노 초창기 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드뷔시가 피아노 곡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드뷔시가 피아노 노래를 쓴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피아노 드뷔시도 라벨이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타이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인트로엔 그런 노래가 나오고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은 이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곡이죠. 일단 이게 20대 초반에 작곡한 노래로서 를 받는다. 이게 매우 초창기 노래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왜 자괴감이라는 걸 가질까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20대 초반에 작곡을 하고 뭐 학교 다니고 할 때 그 부족할 게 뭐가 있지? 그 나이 들어서 못 쓴 것도 아니야. 또 더 발전을 했어. 이 라벨 형님이 100곡 정도 쓰셨대. 그래서 얼마 못 썼다라는 평을 받고 50년 살 동안 100곡밖에 못 썼대. 구상 씨 몇 곡 쓰셨죠 지금까지? 그 쓰음의 기준이 머릿속도 포함해봐요. 포함하면 저도 한 20곡 정도는 벌써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100년 살면 100곡 쓰겠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고사를 줄이고 건강하게 살고. 예. 근데 어쨌든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는 최애였다. 이 곡들 중에서. 이 베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큰데 위에는 편하게 가는 거지. 그게 꽤 우아하게 들렸던 거야.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다. 우아한 방송이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자꾸 끊기잖아 노래가. 우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맞긴 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구상할 때 이제 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음악을 볼레로로 쓸 예정이었잖아. 근데 이게 곡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효과음처럼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볼레로였는데. 라벨 하면 볼레로. 볼레로 하면 라벨밖에 없긴 하죠. 그러긴 하지만 볼레로 하면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이상하긴 하죠. 네.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볼레로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라벨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제작 주변을 싼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되게 쇼킹한 시도였다며. 진짜 확실한 거는 멜로디는 3개밖에 없지. A, B, 아우트로 끝. 그거 무한 반복인데 멜로디는. 그 멜로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짜 악기 편성이 주는 역할도 너무 크고 악기도 계속 바꿔가면서. 맞아.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커졌다. 진짜 최대다 하면서 나오는 A 거의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 그때 스트링이 그냥 우왕 나온단 말이야. 그때 화음이 병행을 쓴 것 같아. 완전 사도 병행 같은 거를. 그래서 뭔가 되게 이국적인 거지. 맞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멜로디컬하다 하는데 이런 느낌을 탁 넣어주는 거지. 어머니가 스페인 분인가 그래가지고 그쪽 하면서 미국적인 향이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지휘자 중에 정말 신기하게 지휘자가 되신 분이 있으셔. 토스카니니라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는 오케스트라 첼로 단원이셨고 근데 악보를 내 악보만이 아니라 전체 오케스트라 곡 악보를 다 외운 거지. 근데 지휘자가 못 오는 상황이 생기고 맨날 지휘를 맡아서 했는데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대신 그분이 볼레로를 아마 초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초연을 할 때 이제 라벨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된다. 뭐 그랬다는 썰을 들었어. 라벨은 약간 꼰대였네.
솔직히 막 사회성이 뛰어나고 막 그런 거 같진 않은 게 독설도 되게 많이 하셨고 막 주변에 드뷔시 노래 막 욕했다가 뭐 그랬다고는. 근데 또 토스카니니도 별명이 토스카 노노거든요. 잘 안. 뭐만 하면 no 하면서 지휘를 하도 화내면서 해가지고 토스카 노노 아저씨거든. 그리고 아우트로도 라벨 곡이잖아. 그 현악 사중주였는데. 사중주 그걸 쓸 거고 그것도 초창기 작품입니다. 그때 그 파반느 작곡할 당시. 이것도 난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당황했어. 라벨이 이런 곡도 썼어?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라벨 형님을 얼마나 이제 또 좋아하고 그런지 이야기를 충분히 했잖아. 과하게. 우리가 한번 평상시에 쓰는 이 음악 말고 다른 음악들을 두 개 한번 정리해 와보자. 나는 이제 왼손 피아노 협주곡인가? 정확한 네임을. 왼손 피아노 협주곡이었던 정확한 네임이. 이 곡도 유명하더라고. 맞아. 이제 그 난이도가 높기도. 쓰여진 이유가 그 자기 친구 피아니스트가 한쪽 팔을 잃어서 전쟁 때 오른쪽 팔을 잃어서 이제 한 손으로만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곡을 썼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발 좀 쉽게 좀 바꿔달라. 연주자들이 그렇게 애원하고 했는데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낸 곡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들었던 연주는 그 유자왕님의 연주였어. 그분 연주 듣는데 뭐야? 이게 한 손이라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라고 연주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 이러고 연주하다가 나중에 이러고 연주하다가 이러고 막 오른손이 막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이러더라고. 내가 만약에 그 팔 잃은 피아니스트였으면 라벨을 한 대 쳤을 거야. 나 놀리는 거야 지금 팔 없다고? 이것도 해볼 수 있겠냐고 이러는 거야? 이랬을 것 같아. 한 손의 최대치는 어딘가. 난 이 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국적인데 그 이국이 이제 되게 동양스러웠어. 삼국지가 만약에 영화화 된다면 이런 영화 음악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그냥 난 사실 라벨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느꼈던 바 중 하나는 되게 영화 음악처럼 쓰더라고. 라벨 음악과 영화 음악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영화 음악 작곡가들이 라벨, 드뷔시, 드보르작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지.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중국이나 동양풍을 느끼는 이유는 동양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확립한 게 그들인 것 같아. 그분들께서 펜타토닉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음악을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전쟁에서 팔을 잃은 그 피아니스트를 위해 썼다고 그랬잖아. 근데 진짜 이 음악이 되게 호탕해. 뭔가 막 결의에 찬 느낌? 진짜 뭔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막 한 장수가 이제 부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듯한 사기를 느낌이 돋구는 그런 느낌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그 마지막도 진짜 막 되게 특이하게 끝나더라고. 그것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서 나는 그래서 이 곡이 좋았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 노래의 어떤 정확한 그걸 몰라요. 하바네라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리아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기도 하는데 라벨에 그러니까 라벨이라는 사람을 모를 때부터 들었던 음악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첼로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치. 하루 종일. 근데 그때 샤프란이라는 첼리스트를 참 좋아했어요. 그때 와 이름이 샤프란이야. 샤프란이라는 첼리스트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매력적으로 꿋꿋한 연주를 해오셨기 때문에 안 유명한 노래들 위주로 많이 연주를 하셔서 이 노래 좋으니까 그냥 계속 들었죠. 첼로 독주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라벨의 노래구나. 또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이게 원래는 첼로 노래가 아니구나. 원래는 소프라노를 위한 노래인데 그래서 아리아라고 저도 나왔구나. 그런데 가사가 없을걸요? 그럼 진짜 이렇게 부르니까 성악곡에 가사가 없다라는 것도 신선하기도 했고. 그러게 허밍이네. 그쵸. 약간 스캣 같은. 샤빠두비루. 이 노래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조성이나 그 모든 것을 참 애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나도 그랬었어 들으면서.
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악보를 구해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일단 시작 자체가 기악은 다 D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 D 베이스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맞아. D 베이스를 그대로 준 상태에서 위에 3화음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를 중심으로 D 화음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D는 그냥 베이스 위에 3화음 계속 교체.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특정 모드인가 그러니까 선법인가 하고 분석을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쁜 코드를 그냥 나열했구나라는 결론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조성을 판단하기도 참 어렵고 이것 때문일까 진짜 몽환적이더라. 멜로디도 그냥 거의 스케일 나열하듯이 하는데 그 스케일 자체가 너무 이국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니까 아주 몽환적인 노래입니다. 진짜 다르다 우리 골라온 게. 나는 막 호탕하고 막 장수가 나가는 막 그런 음악을 가져왔는데 너는 실제로 진짜 이 두 곡을 연달아서 한번 사람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다르다는 게 곡 길이부터 해가지고 느낌 너무 다르다. 한 작곡가를 봤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 라벨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뭐 인상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장르를 묶기엔 너무 큰 사람이 아닐까. 진짜 그냥 라벨이라는 하나의 장르이자 그냥 하나의 진짜 그 흐름이 아니었을까. 우리 인스타 계정을 내가 관리하잖아. 거기서 이제 그 클뮤밈이라는 분이랑 내가 나중에 그분이 나오시기로 했다고. 진짜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얼굴을 안 공개하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시지? 모자이크 해드려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촬영을 그냥 목을 잘라서 촬영하던가. 근데 그런 요즘 되게 영상들이 많더라고. 물론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뜨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옛날에는 막 클래식 타버스 이런 분도 있었고 되게 그런 클래식 유튜버들이 되게 종류별로 많잖아.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곡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작곡가들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탱로그님 그분은 조금 무섭고 또 이제 우리답게 헛소리로 넘어갔네. 근데 나는 라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이유는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등장인물 하나를 허투루 안 쓰는 영화를 좋아해. 라벨의 음악을 관현악 음악을 듣다 보면은 악기별로의 역할을 꼭 이제 한 번씩 다 넣어주는 것 같아. 이 악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를 음색으로든 그 뭔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든 표현을 다 하는 것 같아. 사실 그게 진짜 표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꼈던 볼레로만 해도 같은 멜로디를 다 연주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 악기들이 왜 쓰였는지를 음색이랑 이제 연주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보고선 진짜 소름 돋았어. 그리고 되게 볼레로는 되게 뭔가 재즈하지 않아? 뒷부분은 진짜 재즈하지. 맞아. 그냥 너가 그렇게 찍은 것 같은데. 물론 연주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물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는 힘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1도를 5도로 보니까 되게 블루스가 1도도 타 7으로 봐버리잖아. 근데 1도를 그냥 이 스케일을 써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그 부분은 진짜 이제 관악기들이 진짜 멋있게 나오지. 라라라라
하여튼 그랬다. 아마 지금쯤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지 볼레로가. 그치. 어디쯤인지 맞춰볼까? 던 빠밤 빠바바밤. 아 이런 완전 막판인데. 맞추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 어차피 너가 입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럼 건배사 대신에 라벨의 볼레로를 마지막으로 짠하자. 좋다. 우리 라벨 형님 덕분에 유튜브 영상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벨 형님. 따라다. 아, 이 음정이 아니잖아. 맞는 것 같은데. 너가 해줘. 너가 절대음감이잖아. 끝을 어떻게 끝내더라? 와밤 빠가바밤 빠밤 빠라바. 아닌가? 맞는데. 빠라빠라라 따르르 띠르라 띠라르 따르라 띠라르 따르라 빠라바라바라밤.